이 호로스코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인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이 이제 구분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특징이 있기도 하고 장점, 단점이 다 따라오기도 하고 태어난 달에 따라서 이제 서양에서는 호로스코프, 에스트로알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양에서는 12간지 12띠로 나뉘죠. 원숭이띠, 쥐띠, 닭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제 에스트로알러지로 해서 12띠가 아니 12사인이 나뉘는데 그러니까 동양과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은 달로 바뀌는 거고 우리나라는 1년에 이제 그 태어난 해에 따라서 그 띠가 나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이코패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걸까? 태어날 때 무슨 태교를 잘못한 걸까? 아니면은 우주의 기운을 잘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걸까?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사이코패스들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좌가 물고기 좌예요. 파이시스라는 좌인데 이 사람들은 태어난 달이 2월 19일, 이거 양력이에요, 전부 다. 2월 19일서부터 3월 20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파이시스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악명 높은 사이코패스가 12명이 태어났어요.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이. 숫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사실은 제미나이 쌍둥이 좌도 12명이었지만 파이시스가 더 이렇게 뭐 좀 많았다고나 할까?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제 왜 그 그린 리버 킬러라고 워싱턴 스테이트, 그러니까 워싱턴주 아번이라는 도시에 그 저기 그린 리버가 있어요. 거기 굉장히 길게 흐르는 강인데 굉장히 습도 음침하고 사람 죽여서 몇 개 갖다 버려도 진짜 모를 정도로 워싱턴주는 원래 그래요. 숲도 굉장히 우거지고 울창하고 깊고 이래서 정말 어디서 무슨 시체가 몇 개가 묻혀 있는지도 사실은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 그린리버 킬러가 게리 리즈웨이라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파이시스였어요. 그리고 데니스 레이더라는 남자가 있었고 에일린 워노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피위 게스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그 파이시스들의 특징이 참 독특한 게 감정을 굉장히 깊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남의 고통도 굉장히 깊게 느끼고 자기 자신의 고통도 무척 깊게 느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되면은 힐러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정신과 의사 또 카운슬러 또 너스 이런 그러니까 간호원들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게 풀리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남을 굉장히 이렇게 아픈 걸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주변 상황을 이 사람들 특징이 주변 상황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남의 느낌도 남의 감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느끼고 그 사람의 감정을 가만히 살펴보고 이러는 특징이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깊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고 그런데 이 파이시스를 컨트롤하는 별이 해왕성이에요. 넵튠이에요. 넵튠은 해왕성이잖아요. 그거는 물이에요. 물 말하자면. 그러니까 파이시스 그 자체가 물 사인인데 워터 사인에다가 해왕성이 또 룰러예요. 그러니까 더블로 이 감정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트위스트가 돼가지고 비뚤어져서 그 남의 감정을 깊게 느끼는 것만큼 자기가 상처를 입었을 때 굉장히 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이 깊은 복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또 다른 좀 부정적인 면으로는 남을 너무너무너무 쉽게 믿어요. 남을 너무 쉽게 믿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받는 마음의 상처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굉장히 슬프다는 슬픔을 많이 느끼고 우울증 걸리기 쉬운 사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현실을 묻힌 달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듯하게 현실을 도피하는 성격도 파이시스에서 많이 보는 사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던 사인이 이 사인이고, 또 혼자 있기를 또 좋아하고. 생각해봐요. 사이코패스라는 게 혼자 있어야 사람을 죽이는 거고 남을 감정을 깊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아주 나쁜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가지에 집중을 잘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이 여기저기 이렇게 막 흐트러진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망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 그러니까 12명이 파이시스 물고기좌 사인이 최고 높았고, 그 다음에 높았던 또 사인 하나가 제미나이예요. 제미나이는 쌍둥이좌잖아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5월 21일서부터 6월 20날 사이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12명이 파이시스가 그 사람들 중에 사인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이코패스들 이름이, 제프리 다머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 인육을 먹었던 사람. 그리고 또 힐사이드 스트랭글러라 그래가지고 힐사이드에서 목을 졸라 죽였던 사이코패스였는데, 케네트 비안치라는 사람이 있었고, 데이비드 버코비치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제미나이의 특징이라면은 굉장히 즉흥적인, 계획을 막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이 제미나이의 특징이 결정을 잘 못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흔들 이런 게 있고, 그 대신에 사실은 제미나이 자체가 에어 사인이에요. 공기 사인이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이러진 않아요. 그 대신에 적응은 또 잘하죠. 적응은 잘하고, 또 이지고잉, 까탈스럽지가 않고, 또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또 영리하고, 그 대신에 이제 남의 참견도 잘하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자꾸 파헤치는, 남의 사생활을 파헤치기 좋아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런 점이 좀 나쁜 점이라고 할까?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이코패스들이 나왔던 사인이 10명이 나온 사인이 있어요. 그게 Virgo, 그게 처녀좌예요. 처녀좌는 8월 23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라드니 알칼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데이팅 게임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뻔뻔스럽게 여자랑 막 그 데이트하는 것도 나오고 이랬던 남자예요. 막 어린아이도 죽이고. 그 1970년대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바스턴 스트랭글러라 그래가지고 보스턴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을 목졸라서 많이 죽였던 엘버트 디살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에드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에드 가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이 할리우드 영화에 영향을 무척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게 노만 베이츠라고 아실 거예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의 모티브가 됐던 사람이고, 또 나중에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보면은 베이츠 모텔이라 그래가지고 그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이 그 노만 베이츠로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의 모티브가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에드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벌고의 처녀좌의 특징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비판적이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냥 탁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이 세세한 내부적인 아주 그 디테일을 다 살펴보고 아주 뭐라 그럴까 꼼꼼하다 그럴까 꼼꼼하게 다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짓기가 쉬운 거였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그죠? 벌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억을 정말 정말 잘해요. 무슨 남이 어떻게 한 것도 기억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faithful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남을 배신을 잘 안 하는 사람, 남을 배신을 잘 안 하고 결혼을 해도 굉장히 충실한 사람. 그리고 인내심도 굉장히 많아요. 남을 죽이려면 사실 인내심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책임을 졌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애 낳아놓고선도 막 갖다 버리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는 그걸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대신에 부정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반면에 너무 남을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Virgo 사인 자체가 Earth 사인이에요. Earth라는 게 지구잖아요. 땅을 말하는데 땅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박혀 있는 거지. 굉장히 고집이 세고 변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딱 그냥 고정된 그런 그리고 업타입 이렇게 항상 늘 긴장을 하고 농담도 잘 안 받고 좀 그런 부정적으로 치자면 그런 점도 좀 있고 그리고 또 남을 다 이렇게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같이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다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또 하나가 남에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남을 찾아가서 이거 나 너무 힘드니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할 줄을 몰라요. 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도 강하지 남에게 도와달라 말도 잘 안 하지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화를 내고 그리고 굉장히 피키 뭐라 그러지 그거를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따지고 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벌고의 특징이고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리얼 킬러에 1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았던 게 에리스예요. 그거는 사냥이 뭐예요? 그것도 역시 고집이 센 그런 고집도 세고 좀 내주장도 강하고 그런데 이 8명이 에이리스 구좌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냥좌였는데 대표적인 시리얼 킬러들이 사람을 죽여놓고 스마일리 페이스를 이렇게 갖다 그려놓고 도망갔던 자기 이름 사인을 스마일리 페이스로 이렇게 했던 살인범이에요. 키트 제스퍼슨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폴 나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또 카사노바 킬러였어요. 추정하기로는 35명까지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냥의 또 특징이 굉장히 물불을 안 가리고 용기가 가상하고 용감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결정을 잘한다 그럴까? 어떤 뭔가를 했을 때는 확고하게 그리고 자신감이 만만하고 왜냐면 사인에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사인이기 때문에 12자리에서 1번이에요. 이 사람들이 1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그거예요. 이 밀고 나가는 거. 왜냐면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고 내가 제일 우선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또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고 뭔가를 하면은 막 불타올라서 막 하고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데
반면에 또 굉장히 남들이 못 따라와주면 막 그걸 못 견뎌하고 참을성이 없고, 그리고 아주 나쁜 점 하나가 무디, 말하자면은 사람이 변덕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휙 좋았다가 휙 나빴다가 휙 좋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왜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막 웃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또 막 엉엉 울면서 또 누군가를 때리고. 그리고 성질이 그냥 불타오, 금방 성질이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쇼 템퍼들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사람이 끈질기고 이런 게 없고, 조금만 뭐라 그래도 화를 팍팍 내고 이런 울떡벨이 있다 그러는 거죠. 울떡벨이 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역시 즉흥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aggressive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공격적이라 그럴까? 좀 그런 점이 그 에어리스의 부정적인, 사냥좌의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8명이 시리얼 킬러로 이 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았던 게 세지테리어스. 이 사람이 궁수좌 6명. 이 사람들 태어난 달은 11월 22일서부터 12월 21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테드 번디. 이 사람은 내가 제일 처음에 그 직장 갔을 때 공무원이었었어요. 이 사람도 워싱턴주.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이 거기 옛날에 그 직장에 갔을 때 있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들이니까. 그 테드 번디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무실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테드 번디는 굉장히 잘생겼대요. 그 실물로 보면은. 그리고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무디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감정이 기복이 심해가지고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이 사람이 막 기분 좋아서 막 웃고 떠들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또 그냥 어느 순간에는 또 갑자기 탁 깔아앉아가지고 남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러면은 또 그 주변 분위기가 다 어둠컴컴해질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30명을 죽였어요. 자그마치 잔인하게. 이 사람이 대표적인 정말 유명한 사이코패스 시리얼 킬러죠. 그 다음에 이제 세지테리우스 궁수자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에드문 캠퍼. 이 사람은 6'9" 그러면 2m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에요. 2m가 아니고 얼마야? 계산을 해보면 10명을 죽였는데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FBI, 사실은 요새는 프로파일링 하는데, 그 프로파일링 하는 거를 범죄자의 그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FBI 프로파일러를 그 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서 시리얼 킬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제일 많은 사람이 스콜피오예요. 근데 이 스콜피오는 잠깐만. 세지테리우스의 궁수자의 특징이 굉장히 정직하고, 그 대신에 정직한 반면에 이 사람들이 매너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질 않고. 그리고 굉장히 모험심이 강하고, 그 반면에 반항심도 엄청 강하고, 또 긍정적인 반면에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다 세상을 좋게만 보기 때문에 너무 어떤 때는 어리석고 좀 남을 너무 믿어가지고 저렇게까지 남을,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길 잘하는 거죠. 그리고 독립적이에요. 굉장히 남한테 의지를 안 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이고, 근데 철학적이다 보니까 자기 혼자 떨어져서 굉장히 좀 차가운 성격이 형성되기도 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게 이 사람들 특징이에요. 진짜
궁수자의 특징. 내가 미안해 깜빡 잊어버리고 그걸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콜피오. 제일 마지막 사인은 스콜피오인데 이 사람들은 10월 23일서부터 11월 2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콜피오 다음에 세지테리우스 사인이 오는 거죠. 스콜피오는 8번째 사인이고 세지테리우스가 9번째 사인이에요. 그 12자리에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스콜피오가 특징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특징적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찰스 맨슨은 쉐론 테이트라는 그 미국의 배우 임신한 여자를 죽였어요. 자기가 죽였다기보다 이 컬트 사이비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너 여기 가서 이건 누구 죽이고 저거 죽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사람도 있었고 이 네니 다스라는 여자가 이 사람이 또 남편 죽이는 대로 고유정 같은 여자였나 봐요. 이 여자도 고유정도 진짜 생년월일 좀 본다 그러고 잊어버렸네. 이 사람도 찰스 맨슨도 그랬지만 네니 다스라는 여자도 그랬고 그런데 이 스콜피오의 특징이 또 뭐라 그럴까 이 도 아니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범죄자 아니면은 성직자 이렇게 갈리는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는 그게 있어요. 이게 빌리 그레햄도 스콜피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잖아요. 스콜피오의 전갈좌의 특징이 굉장히 정열적이에요. 그 대신에 남을 소나기에 쥐고서는 막 흔들려고 하는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 끈질기고 포기를 안 해요. 이 스콜피오는. 이게 스콜피오들이 persistent, 굉장히 찔기고 그냥 뭘 하나를 물면 놓지를 않는 성격이 있는데 그 대신에 집착으로 부정적이 되면 집착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strategic 이렇게 계획을 잘 짜고 체계적이고 이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비밀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남에게 말 다 안 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밀을 많이 간직하는 성격 중에 하나고 또 굉장히 충실해요. 자기가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뭐 신세를 졌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누가 나한테 좀 잘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엄청 충실하게 배신을 안 해요. 그 대신에 남이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복수에 불타는 화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쫓아다니면서 너를 복수하겠다 이런 성격 중에 한 사람이 스콜피오예요. 스콜피오 전괄자 생각을 그 그림만 동물만 봐도 알잖아요. 막 그냥 그 두 개의 그 독침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이 호기심이 이렇게 많은 자리는 이 스콜피오만큼 강한 호기심을 가진 다른 사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비교할 정도로 호기심이 불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호기심에 빠져 죽을 사람, 진짜 그럴 정도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스콜피오예요. 정갈자. 그리고 명상을 많이 하는 그런 자리 중에 하나도 역시 스콜피오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사이비 종교를 잘 끌고 다니는. 왜냐하면 자기가 남을 갖다 손에 쥐고 그냥 다 주물럭거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너희들은 내 밑에 들어와서 독재자가 되기도 쉽겠죠. 어떻게 보면 독재자 되기도 쉽고 이런데 스콜피오가 이제 6명이 나왔어요. 근데 궁금했던 게 우리나라에도 사이코패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 사람들 생년월일은 언젠가. 근데 고유정을 내가 잊어버렸네. 걔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어쩌면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는 여자예요. 그 여자도. 강호순? 그 사람들 그 생년월일을 보니까 다 그때 태어났던 지금은 다 양력을 쓰지만 그때만 해도 다 음력을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강호순이란 사람이 1969년 10월 10일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 생일을 양력으로 전환하니까 11월 19일이 돼요. 그러면 스콜피오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유영철도 1970년 4월 18일인데
유형처럼 너무 웃기는 게 양력으로 하든지 음력으로 하든지 다 사이코패스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양력으로 치면은 사냥이에요. 에이리스 사인이에요. 음력으로 치면 쌍둥이좌예요. 두 번째로 12명 죽인 그 사이코패스가 많은 자리에 다 들어가, 이 사람은. 둘 다. 그러니까 진짜 이 태어나는 시를 잘 타고나야 돼요, 사람은. 1970년 4월 18일 양력 생일, 음력이겠죠, 그게. 그걸 양력으로 바꾸니까 5월 22일. 20명 죽였잖아요, 이 사람이. 둘 다 음력 양력 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이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춘재, 1963년 1월 31일. 그럼 1963년도면 그때는 음력 썼단 말이야, 반드시. 그거를 양력으로 바꾸니까 2월 24일에 파이세스예요. 물고기좌인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제일 많은 사인. 그래 다 맞자. 3명 다 들어가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사이코패스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가 너무 궁금했던 게, 이건 사실은 내가 궁금했었어요, 한동안.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한번. 도대체 어떤 사인이, 왜냐면 내가 그 호로스콥을 한동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알아본다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지났어요, 시간이. 그리고 너무너무 배우기가 힘든 거예요. 배우기 힘들고. 테로 리딩은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는데, 이거는 근데 같이 해야 돼요. 테로 리딩을 배우려면은 호로스콥도 같이 알아야 돼요. 따로따로 하는 거는 반쪽만 좀 아는 거고. 그런데 참 사람이 자기 팔자를 벗어나진 못하나 봐요. 이 우리나라 사이코패스들도, 시리얼 킬러들도 다 여기 안에 들어가네요, 결국은. 그죠? 그래요. 다음 비디오로 또 한번 찾아뵐게요.